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되짚어보고 올까요? 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조기 폐장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은 좀 줄었지만요.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강세로 11월 달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 등 이 소매 판매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 ASML 등 반도체주도 강했는데요. 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르면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추가 수출 규제안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한번 투심에 불을 질렀고요. 또 비트코인은 97,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26%가량 전일 대비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각 시총 3위로 도약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또 드론주에도 연일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드론 부품업체 언유주얼 머신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이 이 주축이 된 KUAM 드림팀이 1차 실증 소식을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이 시각 관련주들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내년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 관측이 좀 되고 있는데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2년 사이에 1조 달러 이상 크게 불어날 것이라는 월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자율주행, 2차 전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과연 이 12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0.05% 이 장 초반 상승불 켰던 것에 비하면 현재 음전한 모습이고요. 2,454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한 달간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인 건 단 3거래일에 불과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각 매도 공세 펼치고 있는 외국인,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4%, 이 강보합권이지만요. 빨간불 여전히 켜주고 있고요. 680선 아슬아슬하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개인만이 나홀로 차익 실현에 나선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12월 시장은 좀 방향성을 잃은 갈팡질팡한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주 출현을 해줬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 이 양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남은 연말 시장을 훈훈하게 채워보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산타 랠리를 선물해 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혜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벌써 이제 12월입니다. 이 11월은 그동안 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었지만요. 12월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방향성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 12월 비슷한 모습이 나오겠죠? 네, 원래 이제 항상 주식하기 쉬운 시장이랄까, 주식하기 편한 시장 그 시점이 11월부터 보통 4월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올해는 11월 시장이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2월 시장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도 안 되게 빠졌잖아요. 양 지수가. 자, 그런데 뉴욕 증시의 흐름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출발이 또 양호했어요. 근데 코스피 보시면 장 초반 흐름에서 여지없이 또 밀려버립니다. 자,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락 흐름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자꾸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전고점을 낮추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2,500 돌파하고 2,600, 2,700에 대한 흐름만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많이 좋아질 건데 더 강하게 갈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종목별로도 사실 대형주 흐름 오늘 좋지 못하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은 연이어 좋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외인들은 시장에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의 매력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외인들 보시면은 금요일 날 7,400억, 500억 가까운 물량들. 기관들은 오늘 또 매수가 잡히긴 하지만 외인들의 흐름에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좀 답답한 시장의 좀 연속입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또 유예 움직임으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젊은 세대분들이 투자를 꺼려하는 그런 시장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답답합니다. 오늘 좀 힘든 시장도 될 수 있고요. 아마 현 수준의 또 움직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춰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우선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올 이 미국의 매크로 지표까지 참고해 보시면서요. 천천히 긴 호흡으로 시장 관망하시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황들 참 따라가시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 개장 전부터 전문가님께서 이 주도 테마 업종과 함께 자세한 시황 그리고 그 테마주들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들이 급등했을지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 이 짚어주신 테마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3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초전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이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리게틱 컴퓨팅의 양자 처리 장치 QPU 개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솔라나 그다음 테더까지 제쳐버리고 암호화폐 3위에 올라선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암호화폐 차례의 후보 선상에 올랐다는 보도가 기폭제가 된 걸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현지 시간 31일이죠. 이 FSD의 차기 버전 V13의 배포를 시작한 가운데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좀 12월도 좀 테마 위주의 그런 개별주 위주의 시장이 흘러갈 것 같아요. 오늘 이 테마주들 하나하나 좀 봐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테마성 종목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앵커님 말씀을 다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던 뉴욕 증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도 상승을 또 시작하고 있는데요. 신성델타테크 최근에 움직임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이제 이 초전도체 양자 관련 종목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단기간으로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지켜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성델타 오늘 1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파워로직스도 제가 신성델타 올라가면 따라갈 거예요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네. 바로 이제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오늘 보면은 파워로직스가 14%까지 급등이 나왔다고 이제 8%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따라 들어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CCS도 반등이 좀 있었고 엑스게이트 14%대까지 상승이 좀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저는 포인트로 보는 게 신성델타랑 파워로직스인데 파워로직스 차트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 자체가 오늘 간만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네.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터진 자리가 있긴 한데 지금 방향성 자체가 바뀌고 있는 자리에서 터지는 거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네요. 네. 주목해 보시고 이게 쉽게 꺾일 그런 테마가 아닙니다.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전도체 양자 관련해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발주자 같이 가는 거 파워로직스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신성델타랑 파워로직스. 이건 파워로직스 차트입니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몇몇 유튜버, 자동차 관련 유튜버 분들께서 이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네, 운전 잘하시는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이제 완성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 거의 자율주행 상황인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이슈를 바꿔서 뭐 라이콤이나 그리고 뭐 SOS랩이나 퓨런티어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퓨런티어 하나만 좀 강한 움직임이었고요. 그 외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좀 약간 주목을 좀 받았지만은 시장의 좀 자금들이 다른 종목들로 빠르게 좀 넘어가다 보니 특히나 이제 초전도체 양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맥이 좀 없었던 그런 좀 하루였네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 STO도 그렇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죠. 리플이 제가 아침까지 봤을 때 2.3달러였습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한 달 전에 10달러가 안 했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10달러를 안 했습니다. 한 7달러? 6달러 했나요? 5달러였나? 네. 죄송 0.5달러인가? 0.7달러가 그랬어요. 0.5인가? 0.4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2.3달러입니다. 예. 야, 이렇게까지 오르나 싶은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요즘 안 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또 STO 이슈가 좀 같이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좀 하나씩 좀 보자면은 이제 우선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가 움직임이 시가는 좋았지만은 좀 밀렸던 모습이었고 아쉬워요. 갤럭시와 SM도 강한 출발이었습니다. 16% 출발해서 21%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인 듯 했지만은 좀 소외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핑거는 그래도 좀 시세가 나왔어요. 7% 출발 1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다 빠진 좀 모습이긴 해서 아쉽지만 좀 시장의 장초반에 주목을 받긴 받았다. 근데 가장 강한 테마는 아니었다. 오늘의 가장 강한 테마는 이쪽 좀 초전도체 쪽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양지수 좀 약보합권에 있는데요. 올라가기를 좀 바라보는데 테마가 결국에는 또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요.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이기기 시작하는 게 1월 20일 이후잖아요. 그때까지 트럼프 관련 테마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집권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그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관련된 이슈와 여러 이슈들,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조금 너무 그래도 발빠른 대처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금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아셨죠? 그때 보고 좋은 매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한 투자 자제하시고 현금에 조금 각을 잡으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테마 장세가 트럼프 취임 전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만나보신 이 관심 테마와 관련주들 장전부터 미리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또 샵 0082번을 통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고민 상담 차근차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최고 상승률 종목들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단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각 가장 먼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파란불 켜고 있지만요. 이 삼성전자의 낙폭이 유독 좀 눈에 띕니다. 1.4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만 3천 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또 LG엔솔은 오늘 1.7%가량 역시나 좀 2차 전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모습 좀 보여주고 있네요. 우선 오늘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벌써 4거래일 연속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미국의 추가 규제안이 지난주에 이미 선반영이 됐었고 또 낙폭도 상당히 컸잖아요. 여기에서 좀 추가 하락 제한적이진 않을까요? 네, 오늘 보면은 4거래일째 빠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조금 답답해요. 뭐 분할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천천히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매수해보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매수해도 이렇게 계속 빠지면요, 사람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안 그래도 그 잠자리가 가장 스트레스 많으신 분이 이재용 회장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삼성이 사실 위기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조금 잡아줄지인데 뚜렷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사실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SK 하이닉스가 사실 더 좋긴 해요, 제가 봐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봐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있는 청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아파트 아시지만 어떤가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청주 시장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청주에는 뭐 이것저것 많아요. 공장들이,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하이닉스가 경기도 살리고 있긴 하지만 이유가 뭔가요? 매출액 확대에 대한 부분,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좀 포인트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선주들이 지난주부터 좀 흐름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좀 많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이 현재 보시는 건 HD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리고 HD 한국, 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6%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발 호재에 좀 반응을 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대체로 쉬어가는 모습들. 팔 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뭔가 좀 물을 타시는 건지 반대 매매를 막으시려는 건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에 대한 부분,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준 건가 뭐 싶기도 하고요. 여차저차 좀 재미없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종목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면 두산 퓨어스도 급등 나왔다가 또 빠지는 모습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에 좀 시끄러운 게 롯데 쪽인데 롯데케미칼도 차트 보시면 계속 빠져 내려가요. 사실 이게 롯데케미칼만 이러는 건 아니고요. 금호석유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는 첫 번째 단추를 보는 게 화학주들의 반등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금호석유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호석유 차트 보시면 이래요. 굉장히 안 좋아요. 롯데케미칼도 이게 뭐 자기 기업 내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두 기업 다 업황 내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경기가 확실히 좋지 않구나라고 약간의 선행지표 같은 거예요.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로네요. 자, 그리고 그나마 조금 반등 나오면서 지켜보려고 했었던 기아가 조금 회복 중에 있고 현대는 좀 밀리긴 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들이죠. 게임주들 중에서 NC소프트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가 움직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네이버 계속 가요. 요즘에 기사가 삼성 팔고 네이버 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그럼 네이버 가면 뭐가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 갑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4.8% 급등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 그때 상담하신 분 네이버 약간 정리하고 카카오 들어가셨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응하셨다면은 결과는 완전 퍼펙트했었던 그런 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틀 동안에 거의 10% 현재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들. 그리고 카카오 게임도 차트 흐름이 너무나 좋게 바뀌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넷마블 다 움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중국 한한령 이슈도 있지만 뭔가 좀 엔터 쪽에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이 조금 답답하지만 또 움직일 친구들은 또 움직입니다. 조금은 좀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그간에 제가 몇몇 짚어드렸었던 네카오 중심의 게임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 그나마 아주 잘 짚어드린 것 같네요. 자, 내일도 상황 보면서 좋은 내용들 또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선유 전문가님께서는 대형주도 물론이고요.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중소형주도 굉장히 잘 봐주시기로 유명하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드디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단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스트소프트 굉장히 좀 아쉬웠던 흐름 종목입니다. 27,500원 또 10%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이스트소프트 4.37%가량 오늘은 좀 되돌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3,0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좀 전거래일 전고점 돌파가 좀 나와주나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딱 12월 시장으로 바뀌자마자 좀 아쉽게 한풀 꺾여버리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아쉽게도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들고 계속 버텨도 괜찮을까요? 네,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AI 검색 엔진 서비스 12월 출시 소식 때문에 11월 27일 날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강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특징주로서 좀 말렸었는데 AI 휴먼 서비스 이게 이제 페르소.ai 뭐 2만 명 뭔가 조금 뭐랄까요? 뭐 일부러 말린 듯한 느낌이기도 해요, 사실. 자, 매수가는 27,500원이에요. 27,500원. 이게 있습니다. 특징주라는 그 기사를 낼 때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가냐면 종목이 3% 정도 이상을 유지한 채 좀 쭉 지속이 돼요, 그날. 그러면은 언론사에서 특징주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기사를 냅니다. 각 종목마다 각 언론사를 매칭을 시켜서 진행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특징주라는 멘트를 쓸 때요. 알고 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주가를 좀 펌핑시키는 용도로 조금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열자가 붙어 있어요. 네, 얼마나 좀 많이 올랐는지 열자가 붙어가지고 오늘 딱 30분마다 단일가 거래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부터인가요? 분봉을 잠깐 볼까요? 뭐 공시 안 봐도 됩니다. 네,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3거래일 동안이겠죠? 자, 그렇게 좀 진행이 좀 되는데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수요일까지예요. 수요일까지 움직임이 이럴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열자가 붙고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보통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갈 때는 있어. 근데 끝나고 나면은 빠지는 케이스가 열에 한 8 돼요. 8, 9 돼요. 이거 열자 끝나고 단일가 거래 끝난 다음에 단기 가격으로 끝난 다음에 상승을 주는 케이스가 거의 적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매수가를 보니까 27,500원이세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 이슈들이랑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몰라. 그래서 당장 또 열자 붙으면 잘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우선 지켜보시고 목요일 날 움직임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고 나와 주셔야 돼요. 여차하면은 수익을 이거를 내 매수가까지 오겠지라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쫙 밀리면서 원상복귀 될 수도 있어요, 차트가. 아셨죠? 그래서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단일가 거래상 내일과 수요일까지 모레까지 해서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목요일 날 움직임 따라서 여차하면은 손절을 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매수가 올라온다 치면 그때도 빠르게 나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거를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요일의 움직임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시라는 점, 단 이제 하방 쪽으로 좀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FSN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챙겨보시죠. 현재 FSN입니다. 2.2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935원 선까지 현재 거래 중인데요.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가져가네요. 보니까 프로그램 쪽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오늘 FSN 왜 이런 흐름 보일까요? 네. 자, 매수가 2,700원이십니다. 이것도 꽤나 오래되셨어요. 고생이 좀 많으시네요. 연초, 작년 말 좀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가셨고, 그냥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대응을 전혀 못 하셨네요. 올 듯 말 듯 하면서 뭐다요? 자, 이슈가 있는데 뭐 오늘 나왔었던 11시 28분 네, 자회사 부스터즈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보면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뭐가 이슈가 나왔었나요? 특별한 거는 없었고 그냥 뭐 STO 관련, 뭐 가상화폐 관련으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또 빠졌었던 그런 또 차트 흐름이네요. 오늘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차트 전체 펼쳐보자면 뭐 거의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어요. 제가 실적 체크 한번 해보죠. 실적도 나빠질 건 없어 보입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내년부터는.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유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비중이 일단 크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늘리시면 안 되고 그냥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거 홀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쯤 올라올까에 대한 기대. 저도 이제 미래를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은 보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홀딩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버넥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초와 현재 연말 대비 좀 주가 흐름이 차이가 극명한 종목인데요. 8,350원 또 17%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현재 버넥트입니다. 0.69%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875원 선에 흘러가고 있는 버넥트.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보니까 지난해 연말 또는 올해 초쯤에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짜주실까요? 네. XR 관련주인데요. XR 관련주. 근데 이거 단가가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지? 8,350원. 이게 아예 그냥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포기 상태이신데 실적은 볼 게 없어요. 원래 상장할 때도 이제 그런 기술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볼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뭐 회복이 되면 주가가 갈 그런 건 없어요. 뭔가 이제 이슈화가 생기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 미래에는 XR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다만 언제냐는 거지. 언제냐는 거야. 당장에는 모든 시선들이 AI에 꽂혀 있겠지만 뭐 메타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인데 뭐 모델 솔루션 쪽이랑도 이거 이제 일을 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찾았다고 쳐요. 찾아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걸리잖아. 올라갈 때 지금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여기 걸릴 거고 여기 걸릴 거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나시는 게 있으시면은 그걸로 이거 대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방향성 잡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냐 어떻게? 이게 주봉인데요. 뭔가 좀 돌려 세울 만한 포인트가 이때 약간 12월 달에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종목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올려친 다음에 방향성 이런 식의 뭔가 있어줘야 돼요. 되게 얕아.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바닥보다 이 바닥이 높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보여요.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보이니까 우선 지금 상황은 홀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이 계속 낮아지고 좀 버텨준다 싶었는데 네, 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최저가, 사상 최저가죠. 시총 300억대까지 내려왔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이거 바닥 체크되고 돌려 세우는 거 나오면서 거래가 한번 붙어줘야 돼요. 거래도 지금은 아예 없어요. 이 거래 보세요. 이게 거래가 제가 확대해서 그런 건데 최소한 이것도 아니야.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언제냐면 그 매수하셨을 때 그 거래량만큼은 나와줘야 돼요. 전체 거래로 따지면 이런 거래량이에요. 상장할 때 좀 거래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예 없다고. 아예 없다고. 보여주도 않죠. 확대 안 하니까. 네. 이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라서 뭔가 차트가 크게 돌린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가는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이 거래량 돌파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더 나와 이거 아니에요. 한참 더 있어야 돼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거래가 조금 생각하시기에 진짜 많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지금은 현재 받을 건 없다. 아직은 바닥이 안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바닥 확인 전이니까요. 조금 더 들고 계시라는 점, 관망하시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나와줬네요.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0원 또 5%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차트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대한항공. 이 합병 완료 후에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0.7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5,700원 선에 거래 중인 대한항공. 중국발 호재도 있겠고요. 유가도 지금 보니까 WTI가 68달러 선이 좀 무너지기 직전인데 전문가님 조금 더 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모멘텀 거리는 있는데 이게 합병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쳤잖아요. 올라친 거고 당연히 이제 이슈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수가가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다 왔는데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가면은 너무 좋겠죠. 그런데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왔다 갈 가능성도 꽤나 커요.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면 이 과정을 잘 버텨내셔야 돼요. 기다리면은 26,5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많이 갈 거거든요. 지금도 더 살까면 안 돼요. 지금 5%신데 5%더 담아봤자 단가 바뀌지도 않아요.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다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시간은 더 주셔야 돼요. 지금 오래 걸리셨잖아요.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네. 그래도 기다리고 버텨내신다면 주가는 여기 최고가 넘어갈 거예요. 저기가 얼마냐면요. 보자. 라인 그어볼게요. 여기가 34,000원 되나요? 네, 34,500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계속 답 없어요. 그냥 뭐 답이 없는 게 답이 있어. 답이 있는데 뭐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왔다 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신 만큼, 시간만큼은 아닐 겁니다. 아마 더 빠를 거니까 기다리시면은 여기 올라갑니다. 아셨죠? 네, 홀딩하세요. 네. 이슈 소멸로 인한 단기 조정 후에 반등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짚어주셨으니까요. 조금 인내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JW 중외제약 들어와 있네요. 28,400원 또 10%의 비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이 JW 중외제약 1.0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2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딱 붙어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문가님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번 바람이 불면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지지고 볶고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차기 하거나 그래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가는 이때쯤 하신 것 같긴 한데 뭐 나무랄 데 없는 자리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떨어져 내려갈 때 또 여기 전저점 3개, 3번 깨면은 또 많이 떨어지니까 요거 이탈하는 그림도 나왔고. 그러면 그 전에 멀리 있는 자리까지 또 저점 자리가 여기 포착이 되죠. 약 여기 자리가 또 포착이 돼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거의 현재 자리 부근에서는 좀 라인을 지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깨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거의 현재가 자리인데 여기를 또 깨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많이 좀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게 지지면서 내려갈 거예요. 만약에 내려간다면. 근데 어떤 특정한 이슈가 나와준다면 한 번씩은 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거 반등 나올 때 맞춰서 보시되 최소한 25,000원에서 26,000원대 회복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방향을 잡고서 28,000원대 넘어갈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별거 없습니다. 자, 25,000~26,000원 정도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뭐가 됐던 거래가 터지면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락 주시면은 좀 자세하게 봐드릴 거고 지금은 우선은 바닥 확인이 되면서 차트가 여기서 돌려 세우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유니테크노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0원 그리고 30%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유니테크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니테크노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시각 1.6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04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테마장세가 이래서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잠깐 이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래도 좀 유니테크노 낙폭이 단기간에 좀 과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자동차 이제 부품 이슈도 있고요. 매수가가 이제 4,500원이세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이건 뭐 역사적 최저점 자리네요. 이게 뭐 거의 3,000원 이탈 부분은 없었다고 보면 될 정도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거의 완전 끝저점이에요. 저 2016년 저 자리까지 해서 완전 끝저점. 저때 상장일이었나요? 저 때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이 상황이거든요. 그럼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이거를 볼 때 3,000원 이탈 부분은 최저점이거나 판단하시고 사실 이거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질 때가 제한적이다. 3,000원짜리 이탈을 좀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등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우선 맞거든요. 그리고 매수가가 우선은 4,500원대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50%가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요런 흐름들을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현대차 이슈든 뭐든 뭔가 좀 받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래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다? 3,000원짜리를 어떻게 지키면서 바닥을 확인할 건지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 사람들이 뭐다? 아직은 따라 들어오진 않아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3,000원짜리를 어떻게 과연 잘 버텨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게 나와야 사람들이 뭐예요?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우선은 차트가 돌리는 게 나와줘야 되고 돌리면서 가격적으로 한 3,500원 정도까지는 돌림이 나와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3,500원 정도까지 돌림이 나와주면서 가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거는 아직 애매합니다. 그래서 3,500원 회복까지 우선 홀딩하시고 요 그림 나오면은 한번 연락 주실 수 좋고요. 거래가 붙으면서 3,500원 회복이 나왔다. 거래가 좀 많이 붙었다. 그러면 식으로 간다 치면은 빠르게 매수가까지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중요합니다. 3,500원 회복 자리. 요거 꼭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국제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900원 자리가 조금 높으시고요. 보유 비중도 50% 꽤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이 100일에 관련주로 굉장히 또 유명한 종목이죠. 바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약품 2.7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270원 선까지 좀 밀려났는데요. 이 차트가 좀 역배열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추세가 깨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60일선 밑으로 완전히 좀 내리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자, 차트가 이제 여기 라인은 매수가시고요. 라인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하단 자리는 얼추 형성은 좀 되어 있고 이탈 자리가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슈가 있던 뭐가 100일의 이슈가 있던 이슈 줘야 되고 또 하나 실적은 올해가 이제 완전 회복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를 받고서 올라가 주면 되는데 요즘에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막 방향을 잡아서 가진 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긍정적인 모멘텀 거리에 대해서 실적을 주가의 급등 모멘텀으로 잘 안 봐요. 요즘 그래요. 그러면 국제약품 뭘 봐야 되는 거야? 단순 테마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움직였어, 차트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셨고 언제 들어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꼭지가 나왔어요.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꼭지 자리가 나오면은 우리는 뭐 한다? 안 산다. 사지 말자. 만약에 올해 8월에 사셨으면은 제가 절대 사지 마세요라는 단가 자리였고요. 그렇죠? 3월에 사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셨다면은 팔 수 있으신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제는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주식을 하실 때 가장 흔히 실수하시는 거. 차트가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예. 무조건 떨어집니다. 아래에서 걸어두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돈은요, 쫓아가면은 안 옵니다. 오게끔 밑에서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돈은 쫓아가면 안 와요. 아시잖아요. 절대 원칙이야. 그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합니까? 이슈를 머금고서 한번 상승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바닥 라인 체크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있어요. 하나는 5,000원 극초반 자리일 거고요. 하나는 4,000원, 4,6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봐야 되긴 해요. 우선 이거 바닥 체크 안 됐어요. 라인상으로는 깼지만 깨면서 매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여기 5,000원 극초반 자리에서의 바닥 체크, 바로 전저점, 9월 저점 자리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요. 네. 이게 50%를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겠죠? 너무 많이 담으셨어요. 네, 많이 담으셨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이슈 주면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네. 기다리시면은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긴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한다?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버텨내시는 수밖에 없다. 시간은 넉넉히 보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수익권에 올 건데 그때는 뭐예요? 수익권 왔다고 또 야, 더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놔주시고 현금을 확보한 거에 만족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셨다가 이제 수익권역으로 전환이 되면 좀 바로 현금 확보하시라는 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1,000원 조금 높으시네요. 또 5%의 비중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의 차트입니다. 1.5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3,8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두산 로보틱스. 이 매수 청구권 금액을 보니까 이게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매수가가 10만 1,000원이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다들 막 팔고 나가고 할 때 그때 이제 정리하신 거 왜 매수 들어가셨지?
7월 달에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작년 12월이나 1월에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올해 7월은 아닐 거야. 단기 이슈였거든요.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자, 근데 뭐 어디 가서 뭐 죽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시면은 매수가는 올 건데 너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중이 작으시니까 5% 더 산다 생각하시는데 언제 사시냐면 코스피가 좀 안정이 되면서 2,600, 2,700으로 가는 게 막 보인다.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올해는 완전 꽝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방향 보시고 따라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선은 답답하시겠지만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못 갈 것이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뉴욕 증시 흐름이랑 이렇게 반할 거라고. 그래서 우선은 2,600, 700포인트 갈 때 그때 단가 낮추세요. 그리고 확 떨어뜨리시고 나면은 금방 아마 수익권으로 올 겁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시간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매수가 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될 건 아닌데 다만 타점이 아쉬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시장 흐름상 좀 안타까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는 전략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SM 들어와 있네요. 8만 원, 2%인데 현재가 또 수익 구간입니다. SM 지금 이 시각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SM 주가가 그야말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늘도 강하게 올라서게 되면서 86,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전문가님 또 11월 한 달 동안 주요 빅4 엔터사 시총이 2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어요. 좀 내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그런 SM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SM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보면 JYP 엔터가 오늘 5% 이상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도 보시면 4.4%. 하이브는 이제 뉴진스 이슈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더는 밀리지 않고 잘 버티면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만간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좀 합니다. 연말에 항상 그렇지만 엔터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좀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SM 열어보자면은 기관들이요 그냥 마구잡이 매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야, 빨리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무조건 사. 비중이 근데 많이 낮으세요. 네. 그래서 아마 펀드식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금 확보를 중요시 하셔서 많이 안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네,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작긴 하지만 네, 잘 하신 거 맞고요. 지금은 근데 굳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큰 차트로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자리가요. 딱히 무너질 자리가 아닙니다.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데 저 고점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아직 반도 안 왔어요. 차트 라인 그려보자면 바닥 고점 여기 잡을까요? 이 정도에서 절반 정도가 한 1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보신다면은 자연스럽게 10만 원까지의 회복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종목들 보시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크게 펼쳐볼게요. YG 엔터도 이 끝바닥이고 고점으로 치면은 YG 엔터 절반 정도 가격은 6만 원대 한 근처가 됩니다. 그렇죠? YG 엔터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JYP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JYP는 완전 끝바닥에서 고점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약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좀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다 괜찮아요. 요즘에 좀 핫했던 애가 또 있죠. CJ, ENN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보시면은 차분히 돌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이것도 조정 시마다 매수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서 우선 상황상 분위기상 엔터주들은 계속 갈 겁니다. SM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기억하세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까지 홀딩 의견 1차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관세 리스크가 제로인 수출주가 바로 엔터주라고 하죠. 10만 원 선까지 상승 여력 추가로 충분하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나흘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2,470선에서 공방전 벌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고용 지표와 또 연준 인사의 연설 등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초전도체, 자율주행, 가상화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 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